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도가 더해지면 흔히 경계를 허문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야라도 마찬가지죠. 경계는 어떤 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만드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은 애초에 경계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경계를 흐리게 하고 경계를 움직이며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바로 예술이니까요. 오늘 천상의 소리에서는 남성과 여성 음역대, 그 경계를 넘나드는 카운터 테너 문지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천상의 소리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성악가 파트보다 귀하고 귀한 파트, 음악의 역사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카운터 테너, 그 중심에선 한국 카운터 테너 문지훈. 그의 말을 빌리자면 주변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 천상의 소리팀을 직접 자택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어서 빨리 그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TV 천상의 소리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벌써 52회째 진행하게 되는데 집으로 초대해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니,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오셔서 되게 먼 데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네, 기쁘네요. 저희 집까지 오셔서.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제가 감사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지훈 씨가 환영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그럼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남자 소프라노를 소리내고 있는 카운터 테너 문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지훈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자료 화면에서 이미 훤칠하고 잘생긴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실물이 훨씬 나아요.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정말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까지, 게다가 그 젊기도 하시고 네. 건장한 체격. 네. 아니 성악가로 유명하시지만 그 성악만 하시긴 좀 아까워요. 뭐 배우도 좀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 집안에 배우가 한 명 있어서 저희 집안에 배우가 한 명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도 또 이제 이렇게 재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이제 청춘이니까 얼마든지 노력에 하에 뭐든지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도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음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으로 사람들과 다가가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지훈 씨가 앞서 소개했지만 집안에 누가 계시죠? 아주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저희 아버지요? 아버님도 유명하시지만 또 지금 현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작년까지 공연한 저희 형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그리스에서 한 2년 동안 그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공연을 하셨는데요. 뭐 빈스 역할이라고 DJ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소니라고 그 주인공에서 한 명 역할을 이제 감초 역할을 했던 이제 주역입니다. 예, 성함이 문지수입니다, 형이. 네, 문지수 형님. 오늘 인터뷰 잠깐 나눌까 했었는데 또 스케줄이 바빠서 오늘 좀 뵙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새 형이 휴학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복학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학 준비하느라 이제 연습이랑 이제 그 학업 공연 때문에 하지 못했던 학업 처리 때문에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훈 씨 만나러 왔으니까 이제 지훈 씨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자, 지훈 씨가 본인 소개할 때 카운터 테너 문지훈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테너란 말은 우리 저희 애청자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카운터 테너 참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파트인가요? 쉽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음악은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카운터 테너는 남자 파트 중에 테너, 바리톤, 베이스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이제 파트를 하는 건데 이제 가성의 소리로 그러니까 가성을 진성화시켜서 이제 여성의 음역대를 노래하는 가수를 이제 카운터 테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음역대는? 그런가요? 당연히 남자랑 여자 목소리는 한 옥타브 위거든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 목소리가 한 옥타브 위기 때문에 여자는 고음을 내기에는 정말로 이렇게 충분한 소리를 갖고 있는데 남자는 그에 비하면 한 옥타브가 낮기 때문에 여자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카운터 테너는 이제 알토, 메조, 소프라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이제 소프라노 음역대를 여자와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과 같이 소프라노 음역대를 노래하는 이제 카운터 테너라서 좀 더 조금 소중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보기 드문 카운터 테너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소중한 문지훈 씨, 카운터 테너 문지훈 씨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성 음역대를 구사하는 남성 성악가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 제가 지훈 씨 설명 듣다 보니까 영화 파리넬리가 생각이 나요. 네. 네, 그런 주인공을 연상하면 되는 거죠? 영화 파리넬리에서는 이제 거세 가수라고 가스트라토라는 주인공이 그 거세로 통해서 이제 노래를 이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이제 가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세를 하지 않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남자 소프라노의 음역대를 이제 소화하는 가수라서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의 파리넬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파리넬리의 내용처럼 뭔가 그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없애면서까지 그런 단계를 거쳐야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어려운 파트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어려운 파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제가 만나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동안 지훈 씨 목소리가 결코 뭐 높거나 이렇게 평상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원래 목소리는 바리톤 음역대 목소리를 갖고 있고요. 오로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다른 성악가와 달리 조금 이제 부족하고 이제 열심히 더 해야지 이 소리를 이제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이 길을 가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가 권유하지도 않았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길을 간 거는 정말 운명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카운터 테너를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운동 선수를 이제 고 중학교 때 이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운동하다가 몸을 이제 좀 혹사시켜서 그런지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앞으로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걸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이제 굉장히 패닉 상태에서 이제 길을 방황하다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서 와중에 제가 음악을 접하게 됐는데 그 음악이 사실 이제 카운터 테너 음악은 아니고 여자 합창단 소리였어요. 근데 여자 합창단에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제가 필요하다고 남자 일손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그걸 접하게 되다가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제가 찾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 권유를 하셨죠. 카운터 테너라고. 자, 그러면 처음에 꿈은 축구 선수였는데 훈련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입어서 뭐 훈련이 과해서 허리에 무리가 와서 축구를 못 하게 되고 뭐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합창단에 와서 카운터 테너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제가 사실 욕심이 많고 그다음에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골보이로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보이로 축구를 시작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밤새 가면서 공을 찾는데 그게 이제 화근이 되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공을 찾다 보니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돼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결국에는 그 꿈을 접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동안 이제 그 후 2년간 굉장히 방황했던 도중에 이제 음악을 만나게 돼서 저한테는 더 이렇게 반가웠고 뭔가 삶의 희망을 찾은 것 같아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 음악을 더 이제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웃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그 몸이 그 정도로 혹사를 시켰다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으면 제가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알겠지만 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3번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잠자는 시간 한두 시간 빼고는 다 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사실 무리였고 이제 제 욕심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아프고 지금도 막 이렇게 그 외롭고 고독했던 시간들이 있던 것 같은데 제 몸이 다시 좋아져서 공을 차라고 한다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사실 축구 선수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꿈은 사실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제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고 싶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축구였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를 통해 이제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제가 많은 일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사실 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훈 씨가 여러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목표 의식이 강하고 무척 꿈도 많고 욕심 많은 청년 우리 카운터 테너 문지훈입니다. 카운터 테너가 안 됐고 불의의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능이 도 많고 정말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자, 진지한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좀 분위기 바꿔서요. 지훈 씨 지금 자꾸 인터뷰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목소리가 상당히 굵은 편인데 남자치고도 도대체 카운터 테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파리넬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오페라 리날도의 울게 하소서라는 곡 있잖아요. 그거 우리 공연 때도 듣게 되겠지만 맛보기로 잠깐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카운터 테너다 이 목소리가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생 라이브로 해야 되나요? 살짝 조금만. 사실 노래를 직업으로 하시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노래 요청은 큰 신뢰입니다. 특히 고음역대를 소화해야 하는 지훈 씨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죠. 어려운 부탁을 들어준 지훈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믿기 힘든 지훈 씨의 소리 들어보시죠. 여기까지. 네. 제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칠 생각조차 잊어버렸어요. 잠깐 몇 마디에 푹 빠져서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변하지?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생목을 들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재능꾼입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가든 항상 라이브를 제가 끄집어내요. 근데 오늘 정말 최고로 지훈 씨 라이브가 다른 분들께 죄송하지만 제 소름을 완전히 돋았던 것 같습니다. 성악가한테 생 라이브로 반주 없이 불러게 하는 거는 사실 실례고 그렇지만 저는 뭐 사실 지금 더 들려주고 싶고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데 청취자들께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좋은 소리를 들려주진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뭐 항상 제가 하루하루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더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이 목소리를 제가 한번 내봤던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지훈 씨 정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너무 아쉬운데 제가 이럴 때 저희 프로가 라디오라는 게 가끔 아쉬운데 지훈 씨가 노래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게 지금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몸 동작을 느끼니까 제가 막 정말 소름과 감동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겠지만 정말 그 여성도 내기 힘든 음역대잖아요. 그걸 낼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도대체? 운동이죠. 운동과 자기 속 안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이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그 단계가 지나다 보면은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훈련이 이제 사실 노력이잖아요. 자기의 노력 한도 안에서 어느 정도 남자들은 이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소프라노 음역대 제가 말하는 이제 파리넬리가처럼 이제 높은 그러니까 넓은 음역대를 소화하기에는 타고나지 않으면은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계속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과 노력이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로 저렇게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도달했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연습하실 때 아까도 잠깐 봤지만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또 평소에 저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들려주세요. 제가 사실 개인용 앰프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 앰프를 쓰는 이유가 사실상 제가 좋은 음악실도 없고 이제 뭐 딱히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집 안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뭔가 내가 내 연습을 할 수 있고자 사실 이 기계를 사서 이제 구입해서 연습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 연습 기계를 통해서 많은 이제 공연곡들을 연습하곤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 기계가 특별히 그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성악가나 음악인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다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성악가들은 대부분 이제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프를 쓰는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상 영상을 찍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몸 동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좀 더 확고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계일 뿐이지 뭐 시각장애인들이 뭐 하기에 사실상 좋은 부분도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쓰기에는 편한 부분도 있지만 뭐 일반 사람들도 모두가 뭐 길거리 공연이나 뭐 이렇게 개인 연습실에서 이런 앰프를 쓰기 때문에 뭐 연습하시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지훈 씨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뭐 항상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다가 뭐 축구든 성황이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주변 사람들 좀 탐문 좀 했거든요. 돌 플러스 아이. 돌아이란 소리 제법 들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제가 또라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됐는데요. 그 돌 플러스 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계기가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좀 더 특별해지고 싶었다는 생각보다는 내 소리를 내고 싶었던 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자아를 발견하다 보니까 좀 더 남들과는 좀 이렇게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또래 아이들은 굉장히 뭐 안 좋은 생각들도 하고 이제 뭐 되게 보면 또라이라는 말들도 하게 되고 이제 가장 큰 이 최근에 제가 정말 또라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시각 장애인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인데 20살 때 이제 원추광막이란 병명으로 이제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눈마저 이제 지금 점점 흐려지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자신을 뭔가 다시 찾고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한 3년 뒤에 도보 여행을 혼자서 대전시청에서 인천시청까지 일주일 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0km 되는 거리를 걸었는데 그때 정말 또라이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남들이 또라이라고 할 때는 또라이는 사실 미치지 않고서는 또라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치지 않고서는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도 듣게 됐던 것 같고 내 안에 나를 발견하다 보니 결국엔 이제 남들이 봤을 땐 무모한 짓이고 약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약간 그런 탐험가?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지 않으면 이 또라이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2015년 핫 키워드죠. 카운터 테너 우리 문지훈 씨 만나보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더 궁금하고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부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우리 지훈 씨 노래 듣지 않을 수 없겠죠? 듣고 2부에서 지훈 씨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는 몰두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면 미치도록 빠져드는 성격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괴짜라는 말도 제법 들었었나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남다른 시도가 그를 좀 더 존재감 있게 만들어주는 초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세를 통해 여성 음역을 구사하게 된 성악가 카스트라토. 수술을 받으면 목소리 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후두가 작아지고 성대는 길어지며 울대뼈도 나오지 않아 폐부의 면적이 커집니다. 때문에 호흡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맑은 음색과 힘있는 목소리로 높은 음역을 넘나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많아 평생 불구로 살게 되는 사람도 있었고 생식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비참한 나의 운명, 잃어버린 자유에 한숨을 쉬며 나를 울게 하소서 라는 뜻을 지닌 이 구슬픈 아리아는 희생으로 빚어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